월급 100만원씩 저축해서 80년을 모아야 서울에 번듯한 집 하나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만 맨날 유튜브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나는 저 집 사려 그러면 100만원씩 80년을 모아야 된다는 소리나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집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람에게는 자본주의가 절대 부자가 될 기회를 내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가 10억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면 집값은 그 사이에 20억, 30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을 80년 모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증식 속도를 폭발적으로 바꿔줄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100만원이 80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 그 도구가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QQQ, QLD, TQQQ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웬만하면 200만원 정도는 아무리 못 받아도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100만원밖에 저축을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전 아니 40년 전에 집을 샀을 때도 집값은 내 급여보다 월등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집값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급여보다 까마득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단순히 모아서만 집을 사겠다? 그것은 그때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자산을 불리고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한다면 허리띠를 무섭게 졸라매고 돈 쓰는 것부터 지독하게 줄여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기준으로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니다. 300만원 급여를 받으면 과연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은 충분히 저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비싼 월세를 내고 혼자 방을 얻어서 그 집에 나 혼자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기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면 월세는 당장 반으로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라서 내 방 하나에 나 혼자 편하게 자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피스텔 하나에 같은 동성이라면 2명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월세와 생활비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모이는 세상은 없습니다. 종잣돈을 만들기는 뼈를 깎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 직원들에게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기 시작했던 제 직원은 결혼하고 벌써 집도 사고 자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제가 급여를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줬던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주긴 했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산을 불리고 집을 산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청약보금을 넣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구형 모델을 씁니다. 아직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전화받고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핸드폰 새로 나왔다고 남들 따라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나보다 먼저 핸드폰 바꾸지 말라고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효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내가 번 돈 다 내가 쓰고 내가 모으고 부모한테 얻어먹을 수 있으면 독립 핑계로 집에서 나오지 말고 불편해도 부모님 집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고 지옥철에 시달려도 돈은 원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모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다 누리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받으며 여유롭게 살았던 그 시절대로 살면서 내 자산을 마련하겠다. 그런 기적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아야 된다면 2명 내지 3명이 한 집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먹는 것도 줄고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혼자 살면 내 삶이 자유롭고 편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당신의 주제의 소비 수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돈을 못 모읍니다. 젊은 사람이 돈을 모을 때는 우선 안 쓰고 모아야 모이는 법입니다. 세상에 어느 직장의 대졸자나 고졸 마치고 직장생활 바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넉넉하게 돈 모을 만큼 월급을 펑펑 주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최저로 돈을 적게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치까지 최고로 모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빈손으로 차가운 눈을 돌돌 뭉치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대신 못해줍니다.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 큰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논외로 치고 철저히 내 2손으로 차가운 눈뭉치를 뭉쳐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손이 시리고 찢어질 것 같고 힘듭니다.
그렇게 소비를 통제해서 모은 돈을 어딘가를 향해서 굴려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공부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굴려야 이 눈덩이가 커질지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아주 많이 쌓인 곳으로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라는 눈이 굴러가면서 가속도가 붙고 덩어리가 거대해집니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며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 힘들게 눈을 뭉쳐서 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 굴리면 눈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녹아버립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이라는 흙바닥에 당신의 피 같은 눈덩이를 굴리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그 눈밭이 부동산이었지만 지금 당신의 얇은 지갑으로 가장 확실하게 눈을 굴릴 수 있는 폭설이 내리는 산맥은 바로 미국 나스닥 시장입니다. 그 미국 기술주 시장이라는 거대한 눈밭에서 눈덩이를 가장 빠르고 거대하게 굴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QQQ, QLD, TQQQ입니다. 돈이라는 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고 3 더하기 3이 6이 아니라 9가 되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려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같은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QQQ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눈이 깊게 쌓인 안전한 길로 당신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100만원을 이곳에 굴리면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당신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눈덩이를 키워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월급 100만원씩 모아서 QQQ로 언제 10억을 만드냐고 여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적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속장치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내가 모은 종잣돈의 크기가 작다면 시간의 밀도를 압축해야 합니다. QQQ가 한 바퀴를 구를 때 2배로 눈을 뭉쳐오는 것이 QLD이고 3배의 속도로 눈덩이를 불려주는 것이 TQQQ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무기를 쥐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첫 집을 마련할 때 강서구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가 안양천 옆에 물 들어오는 상습 침수 저지대라 아파트값도 되게 쌌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와 아내가 모은 돈을 탈탈 털고 영혼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남이 입던 헌 양복을 입고 결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용한 예식장에서 아내는 웨딩드레스도 없이 대여하는 드레스를 입고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남겼습니다. 비디오도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싹 긁어 모아서 집 사고 자산을 샀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창피해서 결혼식 사진을 안 꺼냅니다. 저도 남이 입던 곤색 양복 입고 결혼했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TQQQ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물 들어오는 저지대 목동 아파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지독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며 남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곳에 아무 생각 없이 QLD, 나, TQQQ를 샀다가는 망하는 회사. 주식 산 것과 똑같이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TQQQ는 오를 때 3배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내 자산이 3분의 1 반토막으로 녹아내리는 무서운 야수입니다. 영끌에서 엉뚱한 동네 꼭지에 집을 샀다가 평생 대출 이자에 짓눌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개업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이란 역은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역에 가서 종이 티켓이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영무원에게 묻고 유동인구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티켓 판매량이 많은 곳이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통계가 없던 시절에 몸으로 부딪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려거든 그 정도로 지독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복덕방 말만 믿고 부동산 중개사 말만 듣고 내 전 재산을 집어넣지 않는 것처럼 유튜브나 신문 기사 몇 줄 읽고 TQQQ에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경제의 체력이 어떤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의심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인기 있다고 막 찾아다니면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여러분이 출발할 그 단계에서 대충 해버리면 뒷수습하는데 일생을 바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신중하게 현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주식창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 밤에 잠을 못 잔다면 안전하고 묵직하게 굴러가는 QQQ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시장이 폭락할 때 환호하며 내 월급을 털어 더 싼 값의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다면 QLD와 TQQQ는 당신의 가난을 가장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저라고 강남 아파트에 처음부터 살기 싫었겠습니까?
저도 물 들어오는 목동 아파트에 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자산 가치가 오를 곳을 예측하고 거기를 선점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지금 성수동이 핫플레이스지만 예전에는 레미콘 공장이 있고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씨앗을 뿌렸고 지금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마이너스 60%가 찍히는 공포를 견뎌내고 미국의 혁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리는 사람만이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난 경제적 자유라는 성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옷을 살 줄도 모릅니다. 옷은 추위를 가리고 구멍만 안 나면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패션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고 비아냥거리지만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자산이 생깁니다. 때 맞춰서 명품 옷 사입고 때 맞춰서 새 차로 바꾸고 때 맞춰서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는 줄줄이 돈이 셉니다. 지출부터 통제하고 돈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 모인 돈으로 QQQQLD TQQQ라는 거대한 눈밭에 당신의 눈덩이를 던져 넣으십시오. 빈 시간 동안에 어디가 오를지, 어느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 100만원씩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며 조롱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핑계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단순한 산수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가진 작은 돈이라도 단단한 뭉치로 만들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핍하고 뼈를 깎는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을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의 레버리지 ETF에 장기 투자하는 이 과정을 견뎌내십시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아는 소리라고 넘길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제로 해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당신이 그 극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